2달 후면 이혼한 지 2년째가 되네요. 애 낳고 2달 후부터 이 결혼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느끼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이혼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시간만 계속 끌다가 결국 4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에서야 이혼을 하게 됐어요. 아이가 있으니 숙려 기간을 거친 후 최종 협의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난 너무나 행복한 마음으로 집에서 머리를 손질하고 무릎까지 오는 짧은 원피스를 입고 선글라스도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법원에 나가 신고했어요. 저보다 몇 분 늦게 도착한 애아빠는 오자마자 눈물을 찔끔거리더라고요. 전 남편은 그 후 몇 달간 우울증에 시달리며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더니 제가 다시 이혼 전처럼 놀러 오는 것을 허락해 주었더니 신나라 합니다. 저희는 이혼하기 수년 전부터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이것도 참 편한 거더군요. 이런 인간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아무런 부담이 없다는 거. 나는 이혼했으니까요. 그러게 시댁 편보다 내 편을 들어주지 그랬니. 왜 당신 엄마 편만 들고 나를 당신 엄마 앞에서 4개월 된 애를 안은 채 무릎까지 꿇게 만들었니. 참고로 저희 친정엄마는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시댁 식구 그 누구도 장례식에 안 왔었습니다. 추석 이틀 전에 돌아가셨고 서울에서 돌아가셔서 서울서 장례식을 했더니 추석 제사 모신다고 아무도 안 왔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 전부 다. 추석이 껴서 장례를 4일장을 했으니 올만도 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도 애 아빠는 착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착하고요. 사람은 선한데 사람이 너무 줏대없이 굴어서 결국은 이혼하게 됐지만요. 결혼 직후부터 7년간 주말 부부였어요. 남편은 장남인데 결혼은 고아처럼 했어요. 제가 사서 살고 있던 아파트에 주말에 몸만 달랑 왔어요. 이 얘긴 치사해지니 안 하고 싶고. 하여튼 전 지금 정말 행복해요. 시어머니가 참 인상이 안 좋은 여자였어요. 막말이 아주 심했어요. 친정엄마 장례식 후에 다시 출근한 첫날, 장례 기간 동안 맡겼던 아이를 데리러 갔더니 제게 한다는 첫마디가 아이고, 너는 병 걸리려면 일찍 죽는 큰 병에 걸려야지. 병원서 오래 있는 병은 걸리지 마라. 누가 네 병을 수발을 하겠냐? 내 아들이 하겠냐? 네 아들이 하겠냐? 교통사고 나도 크게 나서 죽는 게 낫지. 질질 끌면 그거 좋을 거 없다. 전 진짜 그 말들이 잊혀지질 않아요. 저희 아빠도 저 유아기에 돌아가셔서 기억도 없는데 이젠 엄마까지 돌아가시니 제가 더 우습게 보였나 봐요. 엄마 얘기, 장례식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묻지도 않더군요. 전혀. 수고했다, 애썼다, 사부인 좋은데 가실 거다. 이런 말도 없었어요. 마치 엄마가 돌아가신 걸 모르는 여자처럼 그렇게 외면을 하더군요. 어떻게 그게 될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러는 게 될까? 자기 아들과 결혼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며느리에게 일단 기본적으로 며느리 무시부터 하고 기선 잡으려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 갑자기 돌아가셔서 딱 28일만 요양원에 계시고 2박 3일만 병원에서 CT 찍으셨는데 그게 다여서 병수발도 못 해드린 한이 남았는데 저 들으라고 저런 말을 하다니 이것 말고도 많은데 구차해서 안 적고 싶어요. 그땐 몰랐어요. 순진하고 멍청하고 너무 어리석었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그냥 멋 모르는 평범한 인간이었죠. 저는 이혼해서 정말 행복합니다. 재산 분할도 없었고 위자료도 10원도 안 받았지만 그저 니네 집 사람들과 안 보고만 살고 싶다. 그러니 이혼해 달라고 했어요. 시댁에 더 이상 안 가고 안 만나고 싶다. 돌아가신 내 엄마를 모욕하는 너와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너희 집은 왜 우리 엄마 장례식에 안 왔냐? 라는 말을 했던 게 이혼 전 가장 큰 소리를 냈던 거였습니다. 이혼도 조용히 잘했어요.
주말마다 착하디 착한 어린 제 아들과 놀러 다니고 아파트도 한 채 더 샀고 상가도 하나 샀어요. 시댁은 완전 흙수저죠. 지금 애아빠는 양육비로 월 50 줄 때도 있고 원래는 50에 합의서를 썼는데 80 줄 때도 있어요. 애 아빠와는 1년 넘게 이혼 부부답게 살다가 작년부터는 제 집에 와서 이혼 안 한 듯 살고 있습니다. 주말 부부인 건 변함없고요. 남들은 몰라요. 애 아빠는 그리 나쁜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장모 무시하고 여자 좀 무시하고 장남이다 보니 자기 식구들을 보호하려 하고 자기 엄마밖에 모르는 평범한 남자였어요. 근데 그래서 이혼을 당한 거겠지만요. 재혼 생각은 없어요. 원래 남자 없이도 잘 사는 성격인데 그냥 우연히 결혼해봤다. 이런 정도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남자에 질리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시댁이 또 생기는 게 싫으네요. 정말 끔찍해요. 지금도 가끔 악몽을 꿀 정도로. 그래도 행복해요. 이젠 꿈일 뿐이니까요. 더 이상 현실 속에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동서도 시누이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사도 명절도요. 그냥 지금 이렇게가 제일 좋습니다. 후기. 결정적으로 이혼이라는 걸 생각하게 됐고 본격적으로 이혼 얘기를 하기 시작한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엄마 돌아가신 후 2년 가까이 지나도록 전 시댁과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어요. 크게 얼굴 붉히는 일 없이요. 그러다 술자리에서 작은 일로 어린 시누이가 저에게 거친 술주정을 해댔고 제가 이에 따졌어요. 그런데 조용히 관람하듯 침묵만 지키고 있던 전 남편이 갑자기 제게 조용히 해! 라고 소리를 질러서 일이 커졌어요. 술은 같이 마신 게 아니고 술자리 좋아하는 시누이가 어디서 잔뜩 마시고 새벽에 들어온 거였어요. 남편이 자기 동생만 그렇게 두둔할 줄은 정말 몰랐죠. 그러더니 저만 나쁜 인간으로 몰고 가더군요. 친정 부모 다 돌아가시고 친정 언니 오빠들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고 하니 내가 그와 같이 우스워 보였던 건지 시댁 식구들은 모조리 근처에 다 모여 살다 보니 내가 만만했을 거예요. 그러다 4개월이 흐르고 저는 몇 달 후에 다가오는 추석 때 안 가겠다고 했어요. 엄마 제사 지내러 서울 오빠네 가고 싶었거든요. 그 전해에는 엄마 일주기 때도 시댁 차례상 차리느라 못 갔죠. 얼굴도 모르는 귀신들 제사 모시겠다고 나 낳고 홀로 키워준 엄마를 외면하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남편이 얼마나 잘났길래 내가 이 집에서 이러고 있나. 엄마 첫 기일에 이렇게 남의 음식을 만들며 웃는 척을 해야 하는지 맘 가는 대로 그냥 안 가고 싶었어요. 아무도 사부인의 기일에 대해 말하지 않고 불편한 진실인 듯 외면하는 그 집에요. 집구석이라고 하고 싶네요. 근본 없고 배운 거 없는 교양 없는 사람들. 추석에 안 가겠단 그 말을 했더니 발끈하면서 안 된다고 하대요. 애 아빠가요. 그러면서 제게 하는 말이 니는 왜 우리 엄마한테 용돈 안 보내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저보다 소득이 100여만 원 적고 결혼을 너무 기울게 해서 전 남편은 한 번도 자기 집에 돈을 보내게 한 적이 없었어요. 보내려고 해도 펄쩍 뛰며 말렸던 사람인데 속마음을 알게 되니 좀 많이 놀랐어요. 저는 화가 나서 따졌죠. 날 낳았냐? 날 키웠냐? 우리 엄마 장례식에 오기를 했냐? 나 직원들하고 회사에서 커피 시켜 먹느라 내고 있는 월 회비 7만 원도 손 떨린다. 주문해 먹는 커피라 비싸서 아까워도 직장에서 모나기 싫어 내는데 그렇다고 내가 5만 원을 드리겠냐 10만 원을 드리겠냐. 드리려면 적어도 30은 드려야 하는데 받은 것도 없고 아까워서 나 못 보낸다 그 말이죠. 그러자 애 아빠가 아픈 곳을 찌르대요. 넌 니네 엄마한텐 얼마나 잘했길래 라고요. 그때 그 순간에 결심했어요. 이혼하자. 나를 놔달라. 돌아가신 장모님에게도 한 번도 살가운 사유가 아니었고 꽂아놓은 보릿자루 마냥 장모님이라고 제대로 한 번 부른 적도 없으면서
돌아가신 후에 장모님을 네 엄마라고 부르는 너랑은 이제 살 수가 없다. 나 놔달라 라고요. 그 후 한 달 후에 법원에 서류 접수하고 석 달 후에 이혼이 마무리됐어요. 어머니가 싫었으나 결정적인 건 애 아빠의 언행이었어요. 속마음을 알고 나니 안 그래도 싫은 사람 억지로 살 수 없겠어서 헤어졌습니다. 이 글 올리고 나니 더 명확히 알 것 같아요. 역시 저보다는 다른 분들의 의견을 고루 듣는 게 사는데 도움이 크게 되네요. 알려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혼 후에도 이렇게 지내면 사실혼 관계가 된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혼할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애 아빠에게 면접 교섭권만 주고 저도 이 애매한 관계를 끝내야겠어요. 그리고 저더러 장례식 직후에 돈 못 버는 그런 몸이 되면 어서 죽어야 한다고 말하던 시어머니란 여자에게 돈까지 보내는 효부 노릇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죽으면 춤추며 웃고 좋아라 할 여자에게 돈을 보내기는 싫거든요. 정말로. 그리고 이혼을 결심한 이유가 된 시어머니의 실언이 또 하나 있어요. 지금은 그 여자의 실수가 제 인생을 구한 거나 다름없어서 고맙지만요. 시어머니가 전화 대화 끝에 비아냥거리면서 한 말이 너나 나나 결혼 잘못했지 였어요. 자기도 제가 이러고 사는 게 평범한 여자의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걸 그 여자 본인도 잘 알고 있었던 거라고 느꼈어요. 내가 저런 여자가 보기에도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건가? 라는 그런 깨달음이 왔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고요. 사실 제 귀엔 시어머니의 그 말이 네가 결혼하고 애까지 딸렸는데 이제 와서 어쩔 거냐? 라고 하는 말로 들렸어요. 니까짓게 이제와 어쩔 거냐? 결혼 잘못했지만 이제와 너 같은 게 뭘 어쩌겠느냐? 라고. 그래서 몰래 이혼해버리고 싶었어요. 이 여자 모르게 자기 아들 버림받게 하고 몇 년간이라도 모르게 하고 나중에 뒤통수 치듯이 미친 듯 발악할 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이전에 시어머니가 내 아들은 빈 몸뚱아리로 쫓겨나니 이혼은 안 된다고 했어요. 이혼 숙려기간 직후 이혼하려고 했을 때요. 이제와 생각하니 빈몸으로 왔으니 빈몸으로 나가는 게 맞는데요. 5년을 부부로 살면서 월급 통장을 준 적도 월급이 제 통장으로 온 적도 없고 얼마를 받는지도 몰랐고 늘 80에서 120 사이로 보내주었으니 살림에 대한 기여도도 낮았어요. 제가 자기 딸이라면 자기 아들 같은 남자랑은 결혼 안 시켰겠지요. 이런 시어머니의 말들을 2년간 가만히 생각해보니 전 남편이 자기 엄마에게 돈을 보내야 한다는 그 말을 들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여자에게 돈을 왜 보내야 하나요? 용돈으로 끝나지 않고 부양해서 장례식과 화장이나 매장하는 일까지 해야 끝이 나죠. 죽어서 묻혀야 끝이 나죠. 그 며느리의 도리라는 것 말이죠. 그걸 해줄 수 없어서요. 애 아빠도 너무나 싫었고요. 사이가 좋은 적이 몇 번 안 되고 100일 이후로는 거의 남남으로 지냈어요. 그만하면 많이 갈등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하면 이혼 고민 4년이나 많이 해왔다고. 시어머니 나이 2년 전에 60세였어요. 시아버지는 64세였어요. 그 여자 55세에 제가 결혼한 거예요. 젊기도 젊은 시어머니였어요. 환갑 여행 보내드린다고 1년 전부터 얘기 나왔는데 그 전에 이혼해서 후련해요. 상관없어지니 이렇게 행복할지 몰랐는데 정말 홀가분해요. 새털처럼 가벼워서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시댁 하나 없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지. 반대로 생각하면 그 시댁이란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압력과 부담을 느끼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산 건지.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헤어지면 소멸해버리는 시댁이란 것들. 사부인 장례식에 형식적으로라도 검은 옷 입고 와주었다면, 슬픔 전혀 없지만 그래도 와주기라도 해주었더라면, 도우미들 많지만 같이 음식 나르며 슬픔을 함께만 해주었더라면, 거기에서라도 처음으로 안아줬더라면,
돌아가신 친정 부모님을 대신해서 잘해드리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받은 적이 없는데 그들 죽는 날까지 맏며느리 돌이라는 걸 돈을 써가며 해야 한다는 게 내 부모가 아니라 못할 것 같아서 헤어졌습니다. 저는 막내입니다. 막내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막내라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시댁에서는 투명인간 취급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동네 사람을 만나 한참을 수다 떨고 자기 친구를 만나도 저를 소개시키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요. 친정 엄마는 꼬맹이 때부터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저를 자랑하기 바쁘셨는데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늘 저를 야라고 하대하고 이름 한 번 불러준 적이 없습니다. 맏며느리는 이런 대우 받아도 되는 건지. 저는 맏며느리 도리하려고 첫 몇 년간은 잘하려고 했어요. 보통의 며느리들처럼요. 이젠 그마저도 안 해도 되니 여기가 극락인 것 같아요.